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한때 394달러까지 밀리며 투자자들이 지키고 싶었던 400달러의 심리적 지지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걸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 주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건 실적에 대한 의구심보다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자, 며칠 전 플로리다에서는 3,50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배상 판결이 나왔고, 오늘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정부를 상대로 맞소송이라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건은 하나의 점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심장인 오토파일럿과 FSD라는 이름을 건 생존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왜 테슬라는 정부의 규제를 순순히 따르는 척 하면서도 또 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법원의 판결문과 테슬라의 소송 전략, 그리고 현재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뉴스를 살펴보게 된다면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은 최근 에너지 서밋에 참여해 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에 대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 샘 알트만은 현재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두겠다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다라고 발언했고, 미래 언젠가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막대한 발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또 우주 공간에서 하드웨어를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 샘 알트먼은 우주라는 대안을 찾기보다는 지구상에서 원자력이나 핵융합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확보해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샘 알트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 자본과 연합해 지구의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는 지구의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주로 서버를 쏘아 올리는 비용을 내느니 그 돈으로 지구의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것이 단가를 낮추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최고의 운송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구의 규제와 냉각수 문제, 또 전력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로 가면 된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태양광을 받을 수 있는 궤도 서버는 일론 머스크에게 현실 가능한 엔지니어링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다른 전략이 현재 이 다른 방향으로 서로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샘 알트만의 비판이 쏟아진 이후 일론 머스크는 X에 자신의 생각을 올렸는데요. 나의 업무 시간은 거의 전적으로 제품 설계와 생산 라인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트윗을 올렸고, 이 트윗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샘 알트먼이 일론 머스크의 계획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또 스페이스X의 엔진을 설계하면서 실체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요. 현재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계획이 비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통해서 증명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트윗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심해져가는 AI 패권 전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연산 장치를 확보한 회사가 승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샘 알트먼의 말대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터무니없는 비용 낭비가 될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지구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의 모델 YL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모델 YL은 중국 내수 전용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델을 원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출시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호주 정부의 차량 인증 시스템에서 테슬라의 모델 YL이 정식 등록되었다고 하고, 이는 중국 밖에서 처음으로 공식 승인을 받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테슬라의 모델 YL이 이전 모델 Y보다는 약 5인치 정도 더 길고, 또 바퀴 사이의 거리인 휠 베이스 역시 150mm가 더 긴 상황인데, 이 전체 휠 베이스가 3040mm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 국내에서 대형 SUV로 손꼽히고 있는 팰리세이드보다 14cm나 더 긴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만 늘어난 게 아니라 2열 시트에는 독립형 캡틴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 18개의 스피커가 장착된 사운드 시스템과 노면 상태에 따라서 조절되는 가변 댐퍼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프리미엄 감성이 모델 YL 안에 많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호주에서 승인이 나게 되고 이 모델 YL이 호주로 수출이 되게 된다면 이 전량 모든 제품은 중국 상하이의 기가팩토리에서 보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주는 우측에 핸들이 있는 우핸들 국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에서는 이제 좌핸들과 우핸들 모두 다 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호주 등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보통 승인 후 실제 인도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전례를 볼 때 2026년형으로 등록된 이 차의 호주 출시는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테슬라를 구매하려는 많은 구매자 여러분들 중 이 모델 X는 너무 비싸고 또 모델 Y는 너무 좁아서 고민이다라고 말하셨던 분들은 이 테슬라의 모델 YL이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국 전용일 줄만 알았던 테슬라의 모델 YL이 이제 전 세계로 팔릴 수 있을지, 과연 또 한국에서는 언제 이 모델을 등록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 FSD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테슬라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테슬라는 네덜란드의 아주 좁은 도로에서 테슬라의 FSD 감독형 버전이 실제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테슬라의 차량이 네덜란드의 전형적인 좁은 일방 통행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반대편에서 오던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서 먼저 지나가라는 손짓, 즉 수신호를 보내는데, 놀랍게도 FSD는 이 비언어적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는 FSD가 교통의 법규뿐만 아니라 현장의 유연한 소통 방식까지 학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유럽에서는 FSD에 대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고, 하지만 최근에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 교통당국인 RDW는 현재 테슬라가 신청한 UN 유럽 경제위원회 예외 조항 39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고, 이 조항 39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도 특정 상황에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타면 가장 불안할 수밖에 없는 순간은 법으로도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운전자 간의 눈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럽의 도로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인 환경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영상에서 보듯 이 테슬라는 현재 사람의 수신호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이 취하고 있는 동작이 양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그 맥락 역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는 하드웨어의 성능보다는 테슬라가 쌓아왔던 엄청난 데이터와 또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학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이런 테스트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또 규제 승인까지 나게 된다면 2026년은 북미를 넘어서 유럽 대륙에서도 FSD가 합법적으로 도로를 누빌 수 있는 첫 번째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테슬라 주가를 $400 아래로 이끌어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2019년 모델 S 사고에 대해서 법원이 확정하고 있는 배상금은 2억 4,300만 달러, 이 환율로 계산해보면 약 3,50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전체 금액의 80%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법원은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렸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판결문을 보게 된다면 당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테슬라에게 33%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 기술적 결함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아닌 기술에 자율주행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운전자를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부주의를 유도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토파일럿과 FSD라는 이름 자체가 테슬라에게는 매 순간 무려 3,500억 원을 잃을 수 있게 만드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된 셈인데, 자,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DMV, 즉 차량국은 테슬라에게 이 명칭을 쓰지 말라고 명령했고, 테슬라는 FSD 뒤에 슈퍼바이즈드, 즉 감독하라는 꼬리표를 붙이긴 했지만, 오늘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DMV를 상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는 이 브랜드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많은 사고 소송에 테슬라는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DMV가
테슬라의 마케팅 수정안을 이미 수용한 적이 있고, 이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뒤에 이 슈퍼바이즈드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서로 합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구동 모델로 전환하면서 규제 당국이 요구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이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우려했었던 30일 판매 정지라는 최악의 재무적 리스크 역시 사라진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이름을 좀 수정하면서 끝날 것 같았던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게 되었는데요. 소송장에 적혀있는 테슬라의 요구는 매우 명확하고, 이 테슬라는 우리를 허위 광고업자라고 부르고 있는 DMV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는 법적 방어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했던 3,500억 원 규모의 사고 배상 판결인데요. 또 두 번째로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 중인 FSD 구매자의 집단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이 된다고 해서 샀는데 왜 자율주행이 안 되냐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인데, 만약 테슬라가 DMV의 허위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런 집단 소송에서 테슬라는 논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테슬라의 광고는 거짓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수만 명의 구매자에게도 엄청난 환불금을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에서 두 가지 핵심 데이터를 제시했고, 이 DMV는 소비자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때문에 착각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공격하고 있고, 이 두 번째로는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거나 기능을 활성화할 때 이 테슬라의 시스템은 자율주행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확인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인터페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테슬라의 소송은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법적 지위를 회복해야 하지만 향후 나오게 될 엄청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DMV가 붙이고 있는 허위 광고라는 라벨을 떼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집단 소송에서 방어권이 없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시장이 이런 리스크를 점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법정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시간으로 2월 17일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는 핸들과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의 1호차가 이 생산 라인을 통과하고 있고, 이 법원이 자율주행이라는 이름은 사기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일론 머스크는 핸들이 아예 없는 차를 실제로 만들고 또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면서 법원의 이야기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는 FSD의 음성 명령어 기능이 곧 추가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FSD는 목적지를 찍으면 차가 알아서 가는 이 수동적인 시스템이었지만, 만약 차가 엉뚱한 차선으로 가거나 주차장의 입구를 못 찾게 된다면 결국 답답해서 운전자는 핸들을 꺾거나 기능을 끄고 직접 운전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음성명령 FSD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판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은 내비게이션의 보조가 아닌 이제는 운전자가 마치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손님처럼 차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주행을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본다면요, 이 주행 중에 저기 신호등 앞에서 내려줘라고 말하거나 또는 다음 골목에서 우회전해라고 지시하면 차가 그 말을 알아듣고 주행 경로와 차선 선택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FSD의 수정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시스템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면 자율주행을 완전히 강제로 중단해야 됐지만, 이 주행의 흐름을 깨지 않고도 사람이 말 한마디로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xAI의 인공지능 그록이 자동차의 운전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인공지능 비서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고, 이 규제당국은 사람이 핸들을 놓으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테슬라는 여러 가지 기술로 오히려 더 협력하면서 안전하게 주행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보고서에 따르게 된다면 FSD는 이미 일반 운전자보다 약 5.7배 정도 더 안전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 오스틴 로보택시 테스트 중에서 이 승객을 도로 한복판에 내린다라는 여러 가지 불만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음성 명령이 포함된다면 사용자가 내리려고 하는 정확한 위치를 더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또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 플로리다에서
법원에서 3,5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하게 되어도 테슬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약 4달러에 비하면 큰 타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연이은 소송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법무팀은 캘리포니아 DMV를 상대로 맞소송을 하면서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수십 건의 자율주행 소송과 집단 소송을 미리 상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이라는 불확실한 도박에 현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어지는 소송 문제까지 이 테슬라의 불확실함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날짜는 3월 9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초 오늘까지였었던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의 FSD 데이터 제출 기한이 다시 한번 2주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의 조사 대상인 8,313건의 방대한 사고 기록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테슬라는 2주간의 시간을 더 가지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번 연장을 최종적인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못 박았고, 이 테슬라가 사고 당시의 원본 비디오와 차량 내부의 통신 데이터 그리고 사고 전후의 기록 장치를 당국의 손에 모두 넘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300여 건이 넘는 데이터가 이 니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FSD를 켠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를 조사하게 될 것이고, 이 데이터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테슬라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로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미완성의 기술이라는 낙인을 받게 될지, 그 결과에 따라 테슬라의 가치는 다시 한번 변곡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네덜란드의 좁은 골목에 수신호까지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진화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자율주행이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지, 아니면 하원의 연방 자율주행 법안이 통과되기 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 규제라는 장벽에 막히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